지난 설날 오후 아파트 꼭대기에서 시뻘건 화염이 솟구치며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불이 난 곳은 아파트 11층. 소방관들은 화재 진압을 위해 고가 사다리차에 올라탑니다. 평화로워야 할 설 연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출동 당시에 도착하니까 아파트 단지가 구조상 진입로가 좀 협소해서 좀 지연이 돼 있었고요. 주민들이 밑에 많이 나와 있었고 11층에서 다량의 연기와 화염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창문 틈으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주변 하늘이 연기로 자욱합니다. 대원들은 건물에 진입해 거주자들을 대피시키고 화재 진압에 힘씁니다. 고층 아파트는 화상의 위험보다 유독가스 중독의 위험이 더 큰데요. 도착하자마자 11층에서 화염과 연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11층으로 이동해서 11층 화점층이니까 그 아래층인 10층에 이동을 해서 거기서 옥내 소화전을 저희 점유를 해가지고 저희가 초기 진압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 20여 명 정도가 대피를 했고 8명은 단순 연기 흡입으로 인해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이 불로 주민 20여 명이 대피했고 8명은 연기를 들이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3,700만 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즐겁고 따뜻해야 할 설날이 이들에게는 가장 끔찍한 날로 기록됐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 하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크게 확산되기 쉬운데요. 특히 고층 아파트일수록 위험은 더 커집니다. 지난 2010년 10월에는 부산 해운대에 있는 37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이 화재는 7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24층에 있는 2개 동 연결 통로를 태우고 채 20여 분도 안 돼 옥상까지 번졌고 스카이 라운지와 펜트하우스 등 일부 세대를 태웠습니다. 이 화재 사고는 4층에서 발생한 불이 순식간에 최상층까지 번지면서 초고층 빌딩 화재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렸는데요. 고층 건물 화재는 낮은 기온과 습도, 난방기기, 음식물 조리 등 사용자의 부주의 때문인 것으로 고층 건물 중에서 공동주택 화재가 약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층 건물은 화재 진압에 걸린 시간이 약 5분 37초로 일반 화재 건물 진압 시간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칫 대형 화재로 확대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높은 건물에 거주할수록 평소에 화재 안전 점검을 꼼꼼히 하고 대피 요령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세대 소화기를 비치하고 소화기 사용법과 피난 방법, 또 피난로 등을 거주자 모두가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비상탈출구에는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이 없도록 하고 방화문은 평상시 닫힘 상태를 유지해야 화재와 유독가스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화기나 옥내 소화전을 활용해서 초기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평소에 자동식 소화 설비 등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손수건이나 타월 등을 이용해서 코와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옥상이나 아니면 지상으로 대피하시는데 절대 엘리베이터를 타지 마시고 계단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재 진압이 어려운 고층 건물 화재. 건물 내부에 화재 안전장비를 설치하고 평상시 대피 요령을 파악해두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광진구의 한 아파트. 젊은 부부가 불안한 듯 아파트 현관문 앞을 서성입니다. 설날을 앞두고 장을 보러 갔다 와보니 아파트 현관문이 고장이나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집안에는 생후 6개월 된 아이가 혼자 갇혀 있는데요.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신고를 받고 제가 출동했을 때는 밖에서 현관문이 잠겨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기가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기가 아기 울음소리나 그런 거 나오는 상황은 아니었고, 현관문 자체가 고장나서
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추위에 잠금 장치가 얼어붙으면서 현관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는데요. 그렇다고 문을 부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면 아이가 놀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가족들은 방 안에 혼자 갇힌 아이가 걱정이 됩니다. 남은 방법은 하나, 반대편의 베란다를 통해 들어가는 일인데요. 구조대원은 9층에 사는 이웃의 협조를 얻어 9층 내부 베란다를 이용해 8층 진입을 시도합니다. 네, 저희가 문 개방을 할 시에, 강제 개방을 할 시에는 소음 때문에 아기가 놀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위층인 9층으로 올라가서 로프를 이용해서 저희가 베란다 쪽에 창문으로 진입을 해서 아기를 이상 없이 구조 완료했습니다. 단단한 로프를 몸에 두르고 베란다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대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주차장이 아득하기만 합니다. 8층 베란다에 다다르자 구조대원은 로프를 몸에 고정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현관문은 안쪽에서 열어도 여전히 꿈쩍하지를 않는데요. 결국 현관문 잠금 장치를 아예 떼버리기로 합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드디어 현관문이 열리고 엄마는 아이가 있는 방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아이는 방 안에 얌전히 누워있는데요. 그제야 엄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어린이 안전사고의 대다수는 집이나 유치원, 승강기, 차량 등에 갇혀 발생한 사고로 나타났는데요. 서울소방재난본부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19 구조대가 처리한 어린이 안전사고 8,170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75%는 갇힘사고였습니다. 갇힘사고 중에서는 가정집, 유치원, 학교 등 건축물 실내에 갇힌 사고가 4,4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승강기는 1,138건, 차량 갇힘은 515건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아기를 잠시 놔두고 앞에 슈퍼마켓 같은 데를 간다거나 이렇게 잠시 볼일을 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아기가 장난을 치거나 할 때 문을 무심코 잠궈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갇힘 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차량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나 아버님께서 이제 차 키를 안에 꼽아놓은 상태에서 차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아기가 또 장난을 친다고 차 문을 안에서 잠궈버리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안전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계단 손잡이 밑에 머리를 끼워 넣는다거나 도자기 같은 그런 게 손을 집어넣는다거나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합니다. 젤리나 아기들이 먹을 수 있는 젤리나 아니면 냉장고 같은 데 붙어있는 자석 같은 경우는 낮게 붙어있을 경우는 아기들이 무심코 그걸 먹고 지식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아이들은 실외보다는 집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집안이 오히려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많습니다. 부모가 잠시 외출을 하거나 집안일로 다른 일에 신경 쓰는 사이 아이는 끼임 사고나 화상, 낙상 등 예기치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실내에서 활동이 많은 겨울철에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지내도록 부모의 예방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어린이 갇힘 사고의 경우는 잠금장치의 고장과 어린이들의 장난으로 인한 사고들이 많습니다. 잠금장치가 이상한 경우에는 미리 점검을 해두시고 어린이들이 잠그는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주의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대부분 부모들의 부주의에서 시작됩니다. 아이들과 같이 있을 경우에는 항상 주의와 관심을 두시는 게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언제 어디서 사고가 터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어린이 안전사고. 순간의 방심이 내 아이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